연일 내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단이 예상보다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처분 결과 이르면 신문기일 당일에 나오기도 한다고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루 정도 미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음 주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일주일이 더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더 늦춰진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재판부도 지금 굉장히 힘든가 보다 판단을 하기가 이런 생각이 원래 드네요. 통상적으로 이 가처분이라는 건 본안 전에 긴급하게 사전에 쉽게 말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되기 전에 멈춰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빨리 납니다. 그런데 그래야 가처분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이번 사건은 전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뭐냐면 이미 비대위는 떠 있죠. 네. 떠 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잘 진행되는 비대위가 스톱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사전 처분의 가처분으로 판단한다기보단 실질적으로 본안에 준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 있으니까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 멈춰봐. 그게 아니고. 그 비대위 멈춰봐 하면 국민의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때도 최대한 사실상 본안에 준해서 아예 이게 위법한 점을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름은 가처분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본안이야라는 뜻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이 가처분 인용 여부가 더 미뤄졌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법원에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 탄원서에 들어있는 내용이 또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절대자가 이번 사태를 주도했다. 자, 여기서 절대자가 누굴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그런 내용이 탄원서에 담긴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면서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한 상황이 날 수도 있으니 법원이 지금의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달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신군부의 비유까지 했어요. 이 정도는 굉장히 센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양도구역 얘기했다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반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센 발언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자라고 하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거였다면은 굉장히 좀 논란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지금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은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누군지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비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자꾸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거명하는 것과 아닌 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하고 같은 처지였던 상황이었다. 이걸 자꾸 비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징계 국면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네. 검찰총장에서 이른바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나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걸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뭐 독재다 뭐 이런 표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차용해 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는 싸우고 있다 이런 네. 면모들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지금 즐겨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요, 이 자필 탄원서에 이런 내용도 또 담았습니다. 윤핵관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라는 폭로성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 건데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 여기가 뭐 윤핵관을 의미하겠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12월까지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거의 폭로성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탄원서에 포함된 내용이 공개된 것이긴 하지만요. 자,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권 핵심 관계자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이건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파고든다면 엄청나게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표현한 것보다 이 내용이 훨씬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이 아까 양두국보다 이게 세다, 절대자라는 표현이 네. 세다 그랬는데 신군부라는 표현하고 그거보다 더 센 이게 게 이거다. 훨씬 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국민의힘 윤리위 거기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입김이 작용해서 징계 여부가 바뀔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데 이걸 넘어서서 경찰 수사 절차를 정리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하는 걸 외부 사람이 수사하지 마 그러면 수사하지 않고 빨리 수사해서 일단 송치해. 그럼 송치하고 그럼 경찰 뭐하러 있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네. 저기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에 이름은 안 썼어요. 네. 이 얘기를 했다는 사람, 네. 제안을 했다는 사람, 이건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때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라고 넘어갈 수 없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 발언을 지금 탄원서에 냈다면 이 발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 탄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 대중에 공개하려고 탄원서에 공개적으로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탄원서라는 게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목된 사람이 그게 허위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지 못해요. 그렇죠.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니까. 네. 그런데 이 탄원서에 공개됐고 이 내용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럼 이 사람 확인해야죠. 이거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건 내용 자체가 간단치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위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인 자, 이 겁니다. 탄원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상황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오늘 오전에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이다 라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쓴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 내부에 누군가가 유출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유출되면서 격앙을 또 스스로 셀프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유출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됐다면 국민의힘 내부가 엄청 힘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유출을 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나 아니면은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도 이제 피로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네.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근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일단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까지는 뭔가의 논란이 계속 커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언제까지 또 언론이 언제까지 이준석 대표 얘기를 인용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저 거침없는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피로감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하면 이준석은 저렇게 거만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당대표였어. 그럼 결국 당대표직을 집권 초기인데 대통령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게 맞아라고 하는 여론이 빨리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로감하고 당내 반발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저걸 유출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공개된 이후에 역풍이 워낙 세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물론 정치 공학이라는 게 이게 가정에 가정을 해서 상상을 하는 얘기여서 항상 좀 위험스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알겠습니다.